안녕하십니까. 천사재능기부단장이자 한국마케팅경영실천연구소 대표 꿀장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상품정보제공고시 개정을 작년 9월 22일 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기간을 3개월을 두고 올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바로 반영이 됨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서 급하게 이 강의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명시된 거는 2020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작년 9월 22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했는데, 그게 11월 30일 약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지금도 팝업창에 떠 있을 건데, 아니요, 지금은 아마 팝업창에 사라졌을 겁니다. 1월 1일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요, 떠 있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개정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상품 판매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공지를 띄워놨어요, 팝업창으로. 그러면 상품정보제공고시라는 거는 상품정보 밑에 상품정보제공고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사항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재화 등을 의류, 식품, 전기제품 등 약 30여 개 품목으로 분하여 각 품목별로 원산지, 유통기간, 품질 보증 기준 등의 상품 정보와 배송, 교환, 반품 등의 거래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고시입니다. 아래 대상이 되는 상품군의 경우에는 상품 수정을 통해서 직접 수정을 진행해 주시거나 이 진행 절차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상품 관리에 들어가서 상품 조회 및 수정 메뉴에서 대상이 되는 상품을 선택한 후 일괄 변경 또는 상품 정보 제공 고시 변경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시된 개정 내용들인데요, 새로 상품군이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생활화학 제품, 살생물 제품 등이 추가가 됐고요. 개정 내용 수정이나 삭제나 추가된 내용들은 가구 분야, 영상 분야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강의안에는 일단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용품, 자동차 용품에는 검사 합격증 번호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연료 첨가제라든지 그런 어떤 물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주방용품은 제조국이 추가가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제조국이 추가돼야 되고, 제조업자에서 화장품 제조업자로 변경이 됐죠. 화장품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식품하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식품은 예전에는 농수산물에서 농축수산물로 축산이 하나 더 들어갔고요. 또는 품목 또는 명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용량은 예전에는 포장 단위별 용량 또는 중량으로 되어 있던 게 포장 단위별 용량 가로 열고 중량, 수량, 크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에 관련해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들인데요, 식품들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추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자 크레임이 걸렸을 때도 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고시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책임 소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인데요, 가공식품은 제품명이 추가가 됐고요. 포장 단위별 용량, 중량,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수량이 추가가 됐고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영유아식 또는 체중 조절식품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시켜야 될 거냐,
1월 1일부로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상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 사항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거는 볼까요? 식품의 선택을 하고 보면은 예전에 없었던 품목 또는 명칭이 추가가 됐고요. 포장 단위별 용량에서 수량 크기가 추가가 됐고요. 물론 포장 단위별 수량과 크기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 단위별 용량 수량 크기가 또 됐어요.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복이 돼 있다 해서 왜 그거를 똑같이 또 입력을 하게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게 돼 있는 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고 가공식품 다 봐볼게요. 이것도 제품명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용량 수량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이번엔 건강기능식품을 열어볼까요? 건강기능식품도 볼까요? 제품명이 추가가 됐죠.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내용, 용량, 수량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죠. 이런 이 변경되는 요소들이 1월 1일부터 즉각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바로 변경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식품 농축수산물에 대한 변경, 품목 또는 명칭 추가는 상품의 품목,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품목하고 명칭이 다르겠죠. 품목이라는 거는 판매하고자 하는 가장 상위 카테고리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곡이나 뭐 채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명칭은 고구마냐 감자냐 배추냐 이런 것들이 명칭이 될 거고요. 그래서 품목 또는 명칭이라 그랬으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표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용량 중량에서 포장 단위별 용량 크기까지 표시가 되도록 돼 있잖아요. 포장 단위별 수량 크기까지 표기를 해야 되고요. 저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 항목들을 똑같이 저는 다 표시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맨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인데요. 가공식품도 역시 제품명이 추가가 됐고요. 포장 단위별 내용의 용량, 중량에다가 수량이 추가가 됐고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류예시에 대한 거는 삭제가 됐죠. 그래서 제품명에 뭐 매실 발효액, 도라지 분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용량, 중량, 수량에는 내용물의 용량, 수량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여기 안에서 잘 보셔야 될 게 포장 단위별 용량이라는 거는 포장 단위의 박스까지 우리는 기존에 포함하신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죠. 그래서 포장 단위의 파우치든지 박스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그런 용기의 무게를 빼고 순수하게 내용물의 중량, 그 다음에 수량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라지 분말을 취급을 한다. 그러면 도라지 분말 스틱을 판매를 하는데요. 그게 한 통당 얼마씩 판매를 해요. 근데 거기 안에는 도라지 분말 스틱 5g짜리가 10개 한 통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식품인데요. 건강식품도 마찬가지 제품명을 명확히 표기해야 됩니다. 홍삼액 뭐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유통기간도 품질 유지기한이 있었는데요. 품질 유지기한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용량 중량에서 수량이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이외의 사항도 식품과 동일하게 자세하게 표기를 한다. 홍삼액이 1.5ml 가령 이 홍삼액이 파우치로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럼 파우치로 판매를 할 때에 5ml, 예를 들어서 15ml, 한 포가 15ml다. 그러면 15ml 30포 한 박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요. 표시 광고 사전 심의필은 삭제가 됐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추가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S 책임자 전화번호 추가, 상품군은 의류로부터 해서 스포츠용품까지 해당되는데요. 이게 본인들의 상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AS 책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전화번호까지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21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저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저한테 전화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없었고 저 역시 간과하고 지나갔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나 이제 2021년 1월 1일부터 플랫폼들이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다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시 도서 상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 결전 전 고지해야 된다 하는 게 또 추가 사항으로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근데 그 개정안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래 조건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 나간 거죠. 그래서 개정된 상품 정보 제공 고시는 통신 판매에서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추가 배송비 금액을 종종 고지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도서상간 지역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주도라든지 도서상간 지역에 추가 배송비를 지정하도록 돼 있죠. 근데 그 지정을 하지 않고 추가 배송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인터넷, TV, 홈쇼핑, 상품 안내서, 우편 등 비대면 방법으로 재화 영역의 상품을 정보 제공하고 소비자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접착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등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나 식품 안전주의사항 등과 같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상품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도서상간 지역의 추가 배송비 표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저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들 하고 계신 분들일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배송 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한 거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정위는 도서상간 지역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 판매업자로 하여금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 정보 제공 단계에서 결제 전에 정확하게 표시해 판매하도록 상품 정보 제공 고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해놨죠. 이미 스마트 스토어에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개정 내용을 안 넣는 거죠.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제가 관련되는 내용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띄워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등 품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재해와 품목이 표시되지 않는 상품 정보에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사용성 주의사항, 용도, 제형, 제조일, 유통기한, 용량 정보 등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식품류의 표시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 식약처라고 하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령에 따라 식품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표시 기준이 상이한 문제점이 있었다. 오프라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용기, 박스, 그 다음에 상품의 용기에 표시된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온라인은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는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통신 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류를 통신 판매할 경우 통신 판매 수단의 상품 정보 제공 화면 등의 식품의약품 안정처의 표시 기준과 일치되는 상품 정보로 제공하도록 개정하였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들어가 있죠. 품목명 수정에서 축산물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품목명이 수정했다. 기존의 농수산물에서 농수축산물로 우리가 이제 식품 품목명을 정할 때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 제품명에서는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식별을 위해 품목 또는 명칭, 제품명을 표시하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이렇게 명시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목에서 있어서 우리가 그 식품의 품목이나 명칭을 기준으로 할 때에 품목은 뭐 이 채소 할 수도 있고 농산물 할 수도 있고 수산물 할 수도 있고 축산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식품유해 표시 개선 사항인데요. 여기에 내용량의 표시, 소비자가 상품 용량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용량을 개별 포장, 그러니까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그러니까 포장 단위별 용량에서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품질 유지기한이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가 됐고요. 제전 연월일, 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유통기간, 그래서 품질 유지기한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축산물 이력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축밀 축산물 이력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이 20년 1월부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력 관리 대상 축산물이 기존 소, 돼지고기에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되어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닭이나 오리나 계란을 계란이라고 하면 오리알도 포함이 됩니다. 닭알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리알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이력 관리 이력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저촉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 이거는 통신판매업자가 자동차 용품을 통신 판매할 경우 상품 정보 제공 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상품 정보의 하나로 첨가제의 촉매제의 검사 합격증의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은 3개월, 그러니까 9월 22일을 기준으로 잡고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 제공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사항들이 의류는 1번부터 9번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이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구두 신발에도 크게 변경되는 사항들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AS 책임자와 전화번호가 들어간 거죠. 예전엔 책임자만 있었는데 전화번호까지 들어간 거죠. 지금 다 AS 책임자 전화번호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AS 책임자 전화번호가 들어갔고요. 침그룹 커튼, 이거는 이제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는 8가지, 그 다음에 영상가전도 8가지, 그 다음에 가정용 전기 제품도 8가지, 계절 가전도 8가지, 사무용 기기도 8가지, 광학기기, 소형전자 다 똑같죠 지금. 휴대폰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자동차 용품, 그 다음에 의료기기, 주방용품, 화장품, 그 다음에 금속 보석 시계류. 자, 식품, 농축산물, 여기에 품목 또는 명칭이 추가됐고 기 설명이 했죠.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수량, 크기가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가공식품도 제품명, 그 다음에 포장 단위별 내용물의 용량, 수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추가사항이 포함이 됐고요. 건강기능식품도 제품명, 포장 단위별 내용, 용량, 수량, 소비자 안전을 위한 추가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품, 이제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사항들이 또 없죠. 예, 스포츠용품, 서적, 그 다음에 호텔 펜션 예약, 여행 패키지는 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 자동차 대여 서비스, 렌터카죠. 물품 대여 서비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상품권 및 쿠폰, 영화 공연, 생활화학 제품, 이제 새로 추가가 된 거죠. 예, 생활화학 제품도 좀 많죠. 그 다음에 살생물 제품도 그렇고요. 기타 용역,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 기타 재화, 여기 안에 품목에 나와 있지 않는 조경이라든지 그건 전부 기타 재화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제5조 1항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식품이라든지 가공식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의 마지막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은 제가 별도 설명한다고 돼 있었죠. 그 내용들입니다. 공통사항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R류, 가금류만 해당된다. 가금류가 아니라면 R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근데 가금류만, 이게 R이라는 거는 뭐냐면 생선 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금류만 해당이 되고 우유, 메밀, 땅콩, 대두. 자, 여기서 대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콩이라고 명확하게 분류를 하지 않았고 식품의 분류에 있어서 대두라고 우리가 진훈이 콩 뭐 이렇게 분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된장을 담으신 분들은 반드시 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발효 과정을 거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식약청으로부터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이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알려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식약청에 전화했더니 전화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밀도 마찬가지로 밀가루가 포함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복숭아, 토마토 이런 사항들이 함유가 돼. 호두, 우리 지금 저희 밤을이진 농부에도 호두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전복이 포함이 되죠. 이게 이제 물질로 들어가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표시 대상은 누구냐? 감옥, 그러니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해당되는 알류로부터 자까지 포함되는 감옥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원재료라는 식품 등, 그러니까 원재료로 하는 사용한 식품이라 그랬어요. 그럼 원재료만 썼을 때는 과연 표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의 식품 등으로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그 다음에 2를 포함한 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원재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명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표시 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용기라든지 파우치라든지 박스라든지 그런 데 표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스가 아니고 용기가 되겠죠. 거기에 바탕색과 글이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품명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용 및 수입 식품의 제품명의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됐네요. 여기 문구가 있네요. 단일 원재료로, 콩은 단일 원재료로. 근데 단일 원재료로 콩은 단일 원재료로 한다고 볼 수는 없죠. 거기 첨가물이 분명히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가령 그걸로 뭐 장류를 한다고 소금이 들어가겠죠. 메주를 만들고 된장을 가는 과정에서는 소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원재료만 가지고 만든다면 아무런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략할 수 있네요.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네요. 표시할 때는 달걀 함유, 뭐 우유 함유, 새우 함유, 이산화황 함유, 조개류 가령 열고 굴 함유 이렇게 쓰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혼입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뭐 가공을 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제조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조 과정에서 작업자나 기구 제조 라인, 원재료 보관 등의 모든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거는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뭐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을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무글루텐, 이건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루텐, 그 다음에 뭐 고카페인 함유 표시, 그
그다음에 표시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 카페인 같으면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표시를 해야 되죠. 고카페인 함유, 전카페인 몇 그램 문구를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차 범위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천천히 하고, 이 강의안이 혹시 내용들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로 연락을 하면 제가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안은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에 식품 축산물에는 이미 우리가 OD라든지 냉동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식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전문가들한테. 기존에 냉동으로 했던 식품들을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배송되는 과정에서 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드실 만큼 드시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냉동됐던 게 해빙이 됐다가 다시 냉동이 되면 변질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냉동 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음료, 우유 등 개봉 후 부패 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주 전후 숙취 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파탐, 당알코올류 등 뭐 해당되는 것들은 쭉 읽어보시고요. 쭉 눈으로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 뜨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 그러니까 습기 방지제들 있잖아요. 습기 제거제나 그거는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되고, 예전에 아이들이 그거 먹고 문제 발생한 적도 있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된다. 정보 표시면에, 다만 정보 표시면에 용기 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한 사항을 모아서 표시안을 말한다. 정보 표시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습기 제거제 거기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다는. 근데 이제 크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되겠죠.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식품 피해가 있는 경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에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도 표시를 하고 상세 설명에 이미지로 만들어서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터치 캔, 요즘에 이제 분말들도 원터치 캔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원터치 캔이나 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움으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씨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첨가물이 수산화, 암모늄, 초산, 빙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드라이 아이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푸비에 닿거나 마실 경우에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식품 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는 섭씨 100도를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해야 된다. 또 식품 포장용 랩은 지방 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생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것도 판매를 할 때에 기존에 우리가 마트 가서 사면 랩으로 씌워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 기름종이라든지 그런 게 씌워진 상태에서 그 위에 랩으로 씌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리재 가열 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건강기능식품에 음주 전후 숙취 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과다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하는 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아스파탐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습기 제거, 건강기능식품에 섭취로 인해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 용기 포장의 이상 사례 신고는 1577-2488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기능식품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숙지를 하세요. 네, 이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법에 상품정보제공고시 변경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이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조치사항들인데요. 반드시 확인들을 하셔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꿀장의 SNS 마케팅 강의 TV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